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게 꼴깍꼴깍 먹히는 그걸 보았습니다. 지금 할 역사는 참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1910년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강점기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1910년 8월 22일이 될 것이고, 끝나는 여기는 뭡니까? 1945년 8월 15일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기준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10년 만에 1929년 대공황이 전국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쨌든 여기는 1910년 되고 1920년 되고 여기는 1930년대로 딱딱 지나갈 거잖아. 맞죠? 여기를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냥 꼴깍꼴깍 먹었어. 그러니까 뭐 저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고요. 1919년 3월 1일 이걸 우리는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 3.1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뭐라고? 문화 통치 기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넘어서서부터 시작해서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910년도에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무단 통치 시기인데 여기는요, 진짜 뭐 태형, 즉결 심판, 뭐 칼찬 교사, 내가 칼 차고 왔다고 생각해봐, 교사가. 이런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가다가 내가 가다가 건호가 너무, 네가 만약에 상우가 일본 순사야. 그런데 건호가 너무 잘생긴 거야.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조건 때리는 거야. 때려도 돼. 내가 이제 교사인데 수아가 내 말 잘 안 들어. 칼 가지고 협박해. 이런 식이었어. 경제적으로는요. 이건 정치 형태였다면 경제적으로는요.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이건 우리는 정치 파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형 무단 통치 시기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한번 알고는 넘어갑시다. 경제하고 정치하고 하니까 이놈들이 뭐 했냐면 토지 조사를 해요. 일본에서 변태 토지 조사 사업. 말이 사업이지. 토지 조사를 해서 뭐라고?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령을 발동해요. 해가지고 신고주의예요. 그러면 신고한다. 회사령을 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신고가 아니라 미안해요. 허가제. 그럼 일본이 허가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줘요. 안 해줘.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딱 기억하세요.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경제 개념은 뭐라고요?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 맞지? 문화 통치기가 좀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화 통치기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1 운동 다음에 3.1 운동은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거잖아. 맞지? 고종의 죽었어. 고종의 인산일. 인산일이란 말은 뭐냐면 고종의 관이 나갈 때 사람 많이 모일 거잖아. 맞지? 그럴 때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60만세. 이거 또 누가 죽어? 누가 죽겠니? 순조의 인산일.
이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 그 다음 또 뭐야?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봐,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운동까지 이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광주 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최대의 운동이게 돼요. 근데 광주 학생운동은 있잖아. 특이하게도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진상조사를 하러 파견을 보내요. 신간회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정치 집단인데, 신간회는 좌파와 우파라고 지금 말하잖아, 그지? 좌우 합작이야. 좌우가 같이 모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력했다는 거고.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했고, 이 신간회와 자매단체가 있어. 자매단체. 자매단체가 어디야? 근우회라는 자매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간회 하면 이 간자 보면 간신들 있잖아. 간신들을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신간회에서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는 방침이 있어.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한다. 그리고 기회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합쳐졌어.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일제와 타협했단 말이야. 비타협적은 일본과 일제와 적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신간회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신간회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앞에 잡아먹히기 전에, 일본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신민회라는 게 구성돼요. 뭐라고요? 신민회가 구성되고 보안회 이런 것들이 구성돼요. 아까 대한자강회라든지 그런 게 많았잖아. 회들이 많이 구성되는데 신민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신민회에서 주로 했던 것은 학교를 지어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산업을 육성시키고 뭐 군대를 양성하고 뭐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성학교와 오산학교가 있지. 대성학교는 누가 만들었어? 문화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어쨌든 그런 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보안에는 뭐라고? 아까 일본이 어떻게 하는데 군용지를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잖아. 그치? 맞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보안회야.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왜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민회와 신간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신민회가 쭉 지속해서 오다가 언제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105인 사건으로서 일본 놈들이 신간회를 해체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신간회가 해체됐다고 해체당하겠니? 그래서 어디로 갔단 말이야? 어디로 갔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 지도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도가 여기 있잖아. 맞지?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이회영이라는 분을 알 거야. 자기 모든 부자들이 다 가서 이회영이 세웠거든요. 신흥무관학교, 김좌진 뭐 이런 사람 다 들어가고 막 뭐 이승훈 뭐 다 들어가요. 그런 거였다는 거. 그래서 가서 국외로 가가지고 여기는 군대를 양성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신흥무관학교 나중에 그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문화 통치 기간은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토지를 조사했어. 그럼 뭐야? 그 토지에 뭐 해야 된다고? 쌀을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했어. 그래서 정말 쌀이 원래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됐어. 그런데 일본이 요구하는 양이 더 많았어.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 많은 생산했지만 일본이 요구하는 양이 많으니까 다 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만주에서 뭐라고? 싼 잡곡 같은 걸 들여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회사령도 뭐라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신고만 해도 돼. 왜 그렇게 바꿔줬을까? 왜냐면 이미 뭐라고? 일본 회사들이 들어와서 다 장악하고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고한다 해도 생각해봐라.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옆에 동네 구멍가게 생겨봐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민족 말살, 이 모든 대공황이라는 게 모든 전체적으로 다 왔어요. 근데 이 대공황도 1929년이지만 이 대공황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단 말이야. 영국 같은 경우는 블록 정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식민지끼리 좀 하겠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29년인데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1931년이고 6년 있다가 1937년 여기는 청일전쟁이 아니라 중국이니까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니까 뭐가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병참 기지화가 된단 말이야. 기지화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를 원료 공급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어요. 한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뭐야? 한글을 못 쓰게 해요. 상시, 계명.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신사, 참배. 일본의 신사, 참배. 일본의 신이 있을 거냐, 그 참배. 그리고 궁성, 요배. 이게 뭐냐면 일본의 황제가 있는 데서 또 조절해야 돼.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고, 그리고 이 중일 전쟁 이런 걸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한단 말이야? 징용, 징병, 또 위안부 이런 것들로 빼가요. 자,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신사참배, 특히 신사참배죠. 신이니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종교가 있어요. 어디죠?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근데 나중에 되면요, 모두 다 뭐라고요? 아, 어쩔 수 없지 뭐. 나라가 이러니까. 근데 그때 한 분의 목사님께서 죽어도 할 수 없다. 누구 어떤 목사님이죠? 죽어도 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사참배에 거부하셨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죠. 주기철, 그래서 고신의 자존심이라고 하잖아. 고신측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먹어가고 있을 때 이 지역, 이게 한라면 여기는 뭐라고? 이미 일본에 야금야금 먹고, 맞지?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도 먹고 막 그랬을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 중국의 상해라고 해요. 상하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일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이 3.1 운동에 자극받아서 뭐라고요? 중국의 5.4 운동, 또 그 비폭력, 인도에도 비폭력 간디의 그런 운동들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금야금 먹히고 있었어. 1910년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먹히는 대로 가만히 있었겠어? 여기 봐. 10년 동안은 그냥 뭐라고? 3.1 운동 10년 후에 일어난다고 거의. 맞지? 근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저항을 했던 단체들이 있어요. 찾아. 그렇지, 독립의군부 또. 네, 여기는요 대한 광복회고요. 여기는 독립의군부예요.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경상도 지역이 뭐라고요? 대한 광복회야, 광복회. 전라도 독립의군부야. 알겠죠? 알겠어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본에게 먹혔지만 우리 이완용이라든지 나쁜 놈들이 팔아먹었지만 죽지 않았어. 저항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특히나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밀명을 내려요. 그래서 의자가 들어가는 의를 지킨다는 거. 여기 있었던 대한광복회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사람이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의병들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있다가 이제 1919년 3월 1일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한 극렬한 이제 그 일본에 저항하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1910년대에 있었던 의열단이 있어요. 의열단과 1930년대에 있었던 한인 애국단이 있어요. 의열단, 아이고야,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김원봉이야. 한인 애국단은요, 김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의 말 그대로 의열. 여기는 의열단의 그 어떤 우리 단체에 대한 어떤 규명, 우리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체라고 써준 사람이 뭐야? 반제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강령을 써줬어요. 막 폭력과 폭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맞설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주로 의열단 당원들은 뭐라고? 사람들은 뭐 경찰서, 종로 경찰서, 뭐 식산은행 이런 데 폭탄도 던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주 외우기 쉬워요. 여기는 또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 한인 애국단에서는 누구? 이봉창,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윤봉길, 이 두 사람이에요. 이봉창은 일본 황제 있잖아. 일본 황제한테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폭탄이 불발이었어.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윤봉길은 뭐라고? 상하이에 있는 홍코어 공원에서 막 있었는데 도시락 폭탄을 집어 던졌어. 그래서 다 죽었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군대들도 결성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1910년대에 있었던 게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장군이 누구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라고요? 청살리는요, 대첩이야. 청살리 대첩. 이 대첩은요, 일본들이 싸그리 없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야? 김좌진을 대표로 하는 북로 군정서. 근데 사실은 홍범도가 이끄는 건 뭐야? 대한 독립군이야. 대한 독립군도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일본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한 게 뭐라고? 간도 참변이야. 간도 참변. 간도 참변을 왜 간도 참변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너무 처참해서요.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되잖아. 국제법상. 거기에 사람을 삶아주고 다 죽여버린 거야. 여기 그때 전지현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밀정 그 봤지? 전지현이 막 그게 하는 거. 그 전지현이 간도 참변에 살아남은 애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군대들을 만들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군대를 꼭 기억해야 돼요. 1941년에 몇 년이라고요? 1941년에 한국 광복군 뭐라고?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군대 이름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의 대장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야.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요. 뭐 했다고? 대일 선전 포고를 해요. 난 너하고 싸울 거야. 그런데 뭐야? 선전 포고하고 그 군인들 훈련시켜서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다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그런데 뭐라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맞잖아요. 원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무조건 일본 항복했잖아. 그 우리는 뭐야? 칼을 딱 빼고 찌르러 가려고 하는데 뭐야? 항복해버린 거야. 그래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제강점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